자,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해부생리 진행합니다. 전신의 주요 신경에 대한 얘기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신의 주요 신경입니다. 보이다시피 첫 번째 머리 부분에 보여주는 이것이 미주신경이 보입니다. 미주신경이 이 부분에 보이게 됩니다. 자, 미주신경이고요. 뇌신경이지만 목부터 가슴, 복부의 내장까지 전체적으로 분포하죠. 미주신경은 횡격막을 같이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가운데를 많이 진행하죠. 식도를 지나서 같이 모든 장부를 컨트롤해서 내려가는 신경이 미주신경입니다. 자, 그 밑에 대뇌, 중뇌, 중추신경으로 대뇌, 소뇌, 숨뇌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차 신경과 뇌신경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추신경은 대뇌, 소뇌, 연수 부분을 같이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신경총과 완신경총이 있습니다. 왼쪽에 목신경총이라고 하는 경신경총, 완신경총, 여러분들에게 미리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드려서 보실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목 제1, 제4 목신경의 앞가지로 구성이 되고, 그 가지는 목과 피부나 근육에 분포되는 것이 경신경총입니다. 우리가 신용어로 목신경 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목신경 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오른쪽에 완신경총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완신경총을 경신경총보다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완신경총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치료의 관점에서 좀 더 다른 관점에 중요한 관점이 팔로 내려간다는 관점입니다. 제5에서 8 목신경과 제1 등신경, 경추 5번부터 8번 흉추 1번의 신경이 앞가지로 구성돼서 그 가지는 상체 피부나 근육에 분포하게 되는 것이 완신경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쭉 내려가 봅니다. 요골신경, 우리가 얘를 노신경이라 얘기하고, 메디안 나부 정중신경, 그 다음에 근육과 피부를 지배하는 금피신경, 왼쪽부터 합니다. 척골신경인 자신경이라고 나오죠. 자신경. 그리고 상하골, 상하 장골신경, 대퇴 생식신경, 또 외측 대퇴 피신경, 서해 장골신경, 대퇴신경, 좌골신경, 사이아티카 너버 좌골신경, 손 쪽에 보이는 게 이제 손에서 오는 신경도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제가 천골신경총이라는 그림을 놓습니다. 여기 먼저 볼게요. 물론 우측부터 봐야 되는데 일단은 좌측하고 우측을 하겠습니다. 이 천골신경총은 제4 허리 신경의 일부로 허리 엉치신경 줄기, 제5 허리신경, 그리고 제1번에 3번에 엉치신경의 앞가지로 구성됩니다. 천골로. 그래서 볼기, 넙다리 뒷면, 종아리, 발의 피부와 근육에 분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이제 척수신경이라는 그림으로 들어옵니다. 척수신경. 척수와 이어지는 말초신경이며 척추의 어딘가로부터 나와 있는가에 따라 목신경이 8쌍, 등신경, 그러니까 경추신경 8쌍, 다음에 그 흉추신경, 그러니까 등신경이 12쌍, 요추 허리신경 5쌍, 엉치신경 5쌍, 꼬리신경 1쌍으로 구분됩니다. 이게 척수신경입니다. 척수신경의 개념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한번 정리하면서 봅니다. 하나씩 보게 되면 어렵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같이 이렇게 보면 어려워, 잘 모르겠어,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하는데요. 사실 신경은 지나가는 그 길에 따라서 그 이름이 명명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지나지니 그렇게 크게 위치에 있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보게 되면 완신경 좀 밑으로 교감신경 줄기라는 걸 보여주고,
늑간신경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요신경총, 허리로 나가는 요신경총입니다. 제12 흉추신경의 일부와 제1번과 4번의 허리신경의 앞가지로 구성이 되고 그것들이 가지는 골반의 복부, 서해부, 넙다리 앞면 등의 피부와 근육에 분포합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두렁신경은 다리 안쪽부터 발등 안쪽에 이르며 피부의 지각을 진비하는 것이 우리가 요신경총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음부신경 얼기, 그러니까 음부신경총입니다. 제2에서 4 엉치신경의 앞가지로 구성되며 서해부나 바깥 생식기에 분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퇴사두근의 신경을 여러분들이 보게 됐고 그 밑에 복제신경도 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 신경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된다면 야, 신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분포하는구나 라는 또 다른 공부를 다시 얹어서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은 어색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색합니다. 익숙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좀 더 많이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익숙함이 될 때까지 인디안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했다는 이유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었다고 합니다. 신 교수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당신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저는 계속 하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신경계통의 세포를 보겠습니다. 신경계통에는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세포가 있습니다. 하나는 뉴런, 그리고 일단 뉴런부터 하겠습니다. 뉴런과 글리아로 얘기해주고, 뉴런은 신경세포, 신경임펄스를 전달하는 거고, 글리아는 아교세포로 뉴런을 지지해주는 지지세포입니다. 글리아는. 자, 두 개를 한번 정리하듯이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 합니다. 뉴런은 세포체, 셀바디, 뉴런의 중심 부분입니다. 가지돌기, 한 개 이상이 뻗어나온 가지고 축삭, 길게 뻗은 한 개의 줄기로서 구성되어 있다. 그림에서 각 부분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가지돌기는 뉴런의 세포체로 임펄스를 전달하는 돌기이고, 축삭은 임펄스를 세포체에서 다른 뉴런으로 전달하는 돌기입니다. 뉴런은 임펄스를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감각 뉴런, 운동 뉴런, 사인 뉴런으로 나눕니다. 자, 감각 뉴런은 신체의 모든 부위로부터 척수와 뇌로 임펄스를 전달합니다. 감각 뉴런을 구성하는 신경이라고도 합니다. 운동 뉴런은요? 그럼 운동 뉴런은 뭘까라는 거예요. 뉴런 중에서 운동 뉴런은 임펄스를 반대 방향으로, 즉 뇌와 척수로부터 먼 쪽으로 전달합니다. 운동 뉴런은 임펄스를 신체의 모든 부위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단 두 종류의 조직, 즉 근육 조직하고 셈이 있는 상피 조직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운동 뉴런은 원심성 신경이라고도 그래서 부르게 됩니다. 자, 사인 뉴런은요, 감각 뉴런에서 운동 뉴런으로 임펄스를 전달합니다. 사인 뉴런은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의 양 끝을 연결해서 신경 섬유의 복잡한 중심 네트워크를 이루기도 하고, 사인 뉴런은 중심 뉴런 또는 연결 뉴런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축삭은 미엘린이라는 물질로 겹겹이 쌓여 있고, 미엘린은 슈바인 세포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신경집 세포라고 합니다. 만들어진 백색의 지방 물질로 중추신경 계통 밖에 있는 축삭 중의 일부를 둘둘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게 슈바인 세포로 쌓여 있는 신경섬유를 마리집 신경섬유, 둘둘 말아서 만든 집 속에 있는 신경이라 해서 마리집 신경섬유라고 합니다. 랑비의 결절은 인접한 슈바인 세포체의 깊이 파인 고랑입니다. 자, 뭔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뉴런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시고요. 또 여기서 용어적인 요소는 글리아, 그 다음에 아교세포 요 얘기랑, 그 다음에 감각 뉴런, 사인 뉴런이라는 세 개의 단어를
알고 지내시면 됩니다. 과연 내가 그러면 이거를 알고 내가 하는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걸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끔은 그럽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이론이 생성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하는 이 기술이 얹어져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까지의 이론이 있고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범위의 이론의 범위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이론의 범위라고 해도 알고 넘어가는 것은 또 다른 발전의 한 단계라는 것을 알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설명입니다. 슈바인셰프의 바깥쪽 세포막을 신경집이라고 하는데 신경집은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집은 갈라지거나 상해를 당한 축삭을 재생시킬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와 척수에 있는 신경세포의 축삭에는 신경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초 신경계통을 재생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 뇌와 척수를 재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적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글리아를 봅니다. 글리아는 그러니까 악교세포입니다. 악교세포는 신경 악교세포라고도 하며 신경 임펄스를 전달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지세포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글리아는 풀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어스의 글리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글리아 세포의 기능이 뉴런을 함께 묶어서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로 생각이 됩니다. 글리아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뇌종양 중에서 가장 흔한 신경 악교종 바로 글리아에서 생기기 때문이고 현재는 글리아가 뉴런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포함해서 많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글리아는 물리적인 풀의 역할뿐만 아니라 신경 조직의 여러 기능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협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글리아는 크기와 모양이 다양합니다. 어떤 것은 크기가 비교적 크고 글리아의 표면에서 뻗어나온 실 같은 돌기 때문에 별 모양으로 보이는데 이 글리아 세포를 그래서 별악교 세포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그렇게 봅니다. 자, 일단 설명을 더 합니다. 여기에서 아스트로는 별이라는 뜻이고 별악교 세포의 길이가 실같이 생긴 가지들이 뉴런과 작은 혈관에 붙어서 서로를 밀착시킵니다. 혈관벽을 따라서 붙어있는 이 별악교 세포의 가지들이 두 개의 층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혈액뇌장벽이라고 하고 혈액뇌장벽이 혈관 조직과 신경 조직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것은 혈관 속에 흘러올지도 모르는 유해한 화학 물질로부터 뇌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세악교 세포, 미세악교 세포는 별악교 세포보다 크기가 작은 세포이고 보통은 변하지 않지만 뇌조직이나 염증이나 퇴화가 발생하면 크기가 커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미생물을 잡아먹는 청소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세악교 세포는 미생물을 둘러싼 다음 자신의 세포질 속에서 끌어당겨서 소화시키는 방식으로 다치거나 병들어서 생긴 세포의 상처를 깨끗이 청소를 하게 합니다. 3장에서 배운 식세포 작용은 미세악교 세포의 활동을 나타내는 과학 용어입니다. 희소돌기 악교 세포는 신경섬유를 함께 묶는 일을 돕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뇌하고 척수에 있는 신경섬유를 감싸는 지방성의 마리즙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자, 슈반세포도 마리즙을 만들자면 슈반세포는 말초신경 계통에만 있고 희소돌기 악교세포는 여러 개의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마리즙을 만들지만 슈반세포는 단 한 개의 축삭만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는 점이 다른 겁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별악교세포는 그림 한번 좀 더 키워볼까요? 자, 별악교세포는 뇌 안에 있는 혈관에 붙어있는 돌기를 가지고 있다. 그죠? 별악교세포가 보입니다. 또 미세악교세포,
중추신경계통에 있는 미세하교 세포는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식세포 작용에 의해서 미생물을 잡아먹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다음, 희소돌기 아교세포는 중추신경계통에 있고 여러 개의 축삭을 마리집으로 둘러싸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보게 되는 그림입니다. 신경 임펄스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신경 임펄스의 정의는, 신경 임펄스는 전기 교란이 스스로 전파되는 파동으로 뉴런의 형질막 표면을 따라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신경 임펄스는 모든 신경세포의 표면을 따라서 연속적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자극에 의해서 신경 임펄스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극은 신경 환경의 변화를 말하고 일반적인 자극에는 압력, 온도, 화학적 변화 등이 있습니다. 휴식 중에 뉴런의 세포막은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로 약하게 대전되어 있는데 그 대전되어 있는 상태를 분극이라고 합니다. 분극이 되는 이유는 보통 때의 세포막의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기 때문입니다. 막의 일부에 자극이 오면 막에 있던 나트륨의 구멍이 갑자기 열리고 나트륨이 갑자기 안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포막의 안쪽이 일시적으로 플러스가 되고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되게 되죠. 이것을 탈분극이라고 하고요. 다음에는 탈분극이 되었을 부분이 다시 원상회복을 하는데 이것을 재분극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탈분극이 바로 옆에 있는 세포막의 나트륨 구멍을 이미 자극한 상태이죠. 임펄스는, 활동 전이는 재분극이 되어서 원상을 회복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뒤로 돌아가지는 않고요. 그러므로 전기 교란이 스스로 전파되는 파동인 신경 임펄스는 항상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게 됩니다. 신경 임펄스를 활동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각 신경마다 신경세포의 활동, 여기서는 신경 임펄스를 전달하는 것을 트리거라 하고 그러니까 점화시키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전하량이 또 전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동 중이던 신경 임펄스가 전기 절여 물질로 덮여 있는 부분을 만나면 마리집을 간단하게 뛰어넘는데 이것을 도약 전도라고 합니다. 도약 전도를 하면 미에린이 없는 부분에서 전도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전도가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경 임펄스에 대한 가장 여러 책의 문헌 중에서도 정리된 말입니다만 역시 못 알아듣거나 이해 못하는 단어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강조할 수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넘어가세요 라는 부분을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그 책에 있어요. 산림 생근육학 책에 있어요 까지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시냅스,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시냅스를 건너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은 임펄스 전도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시냅스는 임펄스가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시냅스 이후 뉴런이 전달되는 장소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시냅스에는 시냅스 단추, 시냅스 틈새, 시냅스 이후 뉴런의 형질막 등 3개의 구조처가 있습니다. 시냅스 단추는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사 끝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시냅스 단추에는 작은 주머니인 소포체가 많이 있고 그 주머니 안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신경 임펄스가 시냅스 단추에 도달하면 소포체 안에 들어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새에서 분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냅스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그림으로 보십시오. 자, 시냅스의 구성 요소 그림을 보십시오. 축사 섬유의 세포질, 그죠? 시냅스의 이전 뉴런의 형질막, 신경 전달 물질 분자가 들어있는 소포체, 시냅스 단추, 시냅스 이후 뉴런의 형질막, 시냅스 틈새가 나와 있습니다. 활동 전이가 시냅스 단추에 도달하면 시냅스 단추에 있는 소포체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새 안으로 분비하게 됩니다.
신경 물질과 시냅스 이후 뉴런의 형질막이 있는 수용기 분자가 결합을 하게 되면 구멍이 열려서 시냅스 이후 뉴런의 임펄스 전도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어지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림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신경 임펄스가 전달되는 전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번에서 위에서 2번으로 느낌이 왔을 때 전달되어져서 3번 사이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신경이 계속 전달돼서 올라가서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전달되는 과정들이 그림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표시를 해놨냐면요, 제가 미엘린이 없는, A라는 것은 미엘린이 없는 신경섬유에는 신경 임펄스가 자동적으로 전파가 된다. B, 미엘린이 있는 신경섬유에서는 활동 전이가 절연되고 있는 미엘린을 뛰어넘어서 빠르게 전도되는데, 이것을 도와서 도약 전도라고 하는 B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조금은 난해할 수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정리합니다. 자, 이제 뇌신경의 구조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뇌신경을 이해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알고 넘어갈 것, 그냥 훑고 넘어갈 것,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가면서 그림을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뇌에 출입하는 말초신경을 뇌신경이라고 합니다. 뇌신경의 신경섬유는 지각신경과 운동신경, 그리고 부교감 신경 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 접촉하는 말초신경은 말초신경 중에서 뇌에서 직접 나오거나 뇌에 들어있는 것은 전부 12쌍입니다. 뇌신경은요. 이것들을 뇌신경이라고 합니다. 뇌에서 나온 위치에 따라서 앞에서 순서대로 1번부터 12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고, 뇌가 수축하는 두부에는 눈, 귀, 코, 혀 등의 특수한 감각을 위한 감각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뇌신경에는 일반적인 피부의 지각 이외에 이러한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자가신경이 있습니다. 게다가 두경부의 근육을 지배하는 운동신경이나 두부뿐만 아니라 흉복부의 내장까지 지배하는 부교감 신경이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뇌줄기부터 갑니다. 뇌줄기는 대뇌를 척수와 연결시키는, 이해하셨습니까? 대뇌를 척수와 연결시키는 신경 조직 묶음입니다. 대뇌, 소뇌와 함께 뇌의 중요한 세 부분 중 하나입니다. 뇌줄기라고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뇌줄기 가쪽. 자, 사이뇌. 그러니까 뇌줄기는 사이뇌, 중간뇌, 다리뇌, 숨뇌, 그물체까지 연결을 시켜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편안하게 보면서 이 부분을 내가 꼭 외워야 되나 알아야 되나라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뇌 또는 간뇌라고 합니다. 간뇌, 사이뇌, 간뇌입니다. 대뇌 반구 사이에 위치하고 중간뇌의 위쪽이다. 기능 부분으로 조직된 회백 색질로 구성되어 있는 게 간뇌고요. 중간뇌는 중뇌입니다. 중뇌는 중간뇌로서 뇌줄기 아래쪽에 둥근 돌출부, 숨뇌와 대뇌를 오가는 흥분을 중개하는 신경섬유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교뇌입니다. 교뇌. 자, 그리고 연수, 숨뇌, 연수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다리 뇌에서 큰 뒤통수 구멍으로 확장된 척수의 연장물로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구심성, 원심성 신경섬유를 포함합니다. 심장활동, 혈관활동, 호흡활동의 조절 중 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뇌라고도 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다시 보면 심장활동, 혈관활동, 호흡활동을 조절 중추이고요. 여기서 미주신경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물체 또는 망상체라고 합니다. 뇌줄기 내 여러 부분들의 신경섬유 집합체로 대뇌 겉질의 활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그물체 망상체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연수라는 부분을 눈으로 숲내를 보고 교내라는 부분을 왼쪽에서 보고요. 그리고 후내, 중내, 간내의 그림을 봤습니다. 네.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면서 생각을 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했습니다만 보시자고요. 자, 지금 보여주는 것은 12개의 뇌를 보여줍니다. 12상의 뇌를 하나씩 설명을 좀 키워서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눈돌림 신경, 동안신경이라고 합니다. 제3 뇌신경입니다. 안구에 부착된 근육 중에서 4개의 근육 및 위 눈꺼풀 올림근, 그러니까 상안 검거근의 운동을 지배하는 운동신경과 눈 선모 모양체근과 동공활약근을 지배하는 부교감 신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간내 아래쪽 복부 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건 일단 여러분들 그냥 왼쪽으로 제가 돌면서 보겠습니다. 활차신경, 안구에 부착돼서 상사근을 지배하는 운동입니다. 신경, 중내, 뇌 등 쪽 면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3차 신경 얘기합니다. 이 3차 신경은 우리가 설명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교근에서 안면신경과 3차 신경이 나옵니다라까지 우리가 설명했었죠. 안신경, 상악신경, 하악신경의 세 줄기로 나눠집니다. 3차 신경은요. 안면 피부에 일반적인 지각을 전달함과 더불어서 하악신경에는 저작근을 지배하는 운동신경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교내의 가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3차 신경이라고 하고, 자, 이제 얼굴신경 또는 안면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7번입니다. 얘는 7번 뇌신경이죠. 안면 표정근을 지배하는 운동신경과 중간신경의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대부분의 얼굴의 모든 신경은 안면신경이 지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신경은 미각을 전달하는 지각신경과 눈물샘, 악화선, 그리고 설화선을 지배하는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설인신경. 자, 설인신경은 중의의 지각, 그리고 설근부와 인두의 지각과 미각, 인두, 근육의 운동지배, 그리고 이하선의 분비를 지배하는 부교감 신경입니다. 연수의 뒤쪽 거랑 안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설인신경이라고 하고, 자, 부신경, 더부신경, 11번 뇌신경입니다. 제가 11번 뇌신경, 승모근과 흉쇄유돌근을 지배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흉쇄유돌근과 승모근을 지배하는 운동신경. 연수 뒤 가쪽 고랑에서 나오는 숨 뇌뿌리의 일부와 목 척수 측면에서 다수 나오는 척수뿌리가 합류하고 있습니다. 척수뿌리와 합류하지 않는 쪽에 연수뿌리는 미주신경과 합류하고 인두의 근육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설하신경입니다. 혀 내외의 근육을 지배하는 운동신경입니다. 숨내 연수 앞쪽 고랑에서 여러 줄기가 나오는 것이 설하신경이고요. 자, 그 위에 미주신경, 인두나 후두 근육 운동의 지배와 지각, 목에서 가슴, 배의 내장들, 전체 내장을 다 지배하니까 내장을 지배하는 부교감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수의 뒷가랑 고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미주신경은 결국 연수와 연관이 있어요 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자, 갓돌림신경, 외전신경입니다. 외전신경은 안면신경과 함께 다리와 숨내의 경계부에서 나옵니다. 측두골 안에서 들어가 내의로 향하며 청각을 전달하는 와우신경과 평형감각을 전달하는 전정신경으로 나눠지는 것이 그 신경입니다. 자, 그 위에 이제 외전신경. 외전신경, 안구에 부착된 가쪽 고든 근육을 지배하는 근육으로 신경, 다리와 그리고 숨내 경계부에서 나옵니다. 다음에 시각신경입니다. 눈에서 시각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사인의 바닥에서 시각 교차를 만들어 제2의 시각로, 시삭이 되는 것이 요 시삭신경입니다. 시각신경. 여러분들 이거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부학실에 가게 되면 볼 수 있는 부분 설명합니다. 제1뇌신경, 후각신경. 후각을 전달하는 신경으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뇌 방구 아래면에 있는 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뇌신경 12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척수신경의 구조까지 하면서 잘 보겠습니다. 평균 신장일 때 척수의 길이는 우리가 평균 신장 한 175라고 할까요? 180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한 172라고 할까요? 자, 척수의 길이는 43에서 47cm가 평균 신장일 때 척수의 길이입니다. 척수는 척추 안에 있는 척수 속 공간에 있고 뒤통수 뼈에서 첫째 허리뼈까지 뻗어져 있습니다. 뭡니까? 요추 1번까지 뻗어져 있다는 얘기가 답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는 체계는 이렇게 많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 요추 1번을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참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엉덩이에 손을 대면 넷째 허리뼈와 나란히 있을 것입니다. 엉덩이에 손을 대면 척수는 그보다 약간 아래에 끝이 납니다. 척수 안에 있는 H 모양의 중심에 주의를 기울여 보고요. 이것은 회색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뉴런의 가지돌기와 세포체로 만들어집니다. 백색질 기둥에 척수의 바깥쪽을 형성하고 있고 미엘린으로 둘러싸인 신경 섬유인 척수로 백색질 기둥을 만들고 있습니다. 척수로는 양방향 통행로로 만들어서 뇌로 오가는 신경 통로를 만듭니다. 오름길은 임펄스를 뇌로 전달하고 내리는 것은 임펄스를 뇌에서 척수로 내려받습니다. 우리는 이 트랙은 기능적 단위로 조직으로 하나의 길을 이루고 있고 모든 축삭은 한 가지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림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 목뼈, 경수 7개, 그 다음에 신경은, 목신경은 8개, 흉추등 12개, 신경 12개, 그 다음에 허리, 신경, 엉치뼈, 그림들이 차분히 보여지게 됐던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미고를 통해서 나가는 신경들, 천골신경도 보여지게 되고, 자, 옆에 그림은요, 경추 2번과 3번의 신경의 뒷뿌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모 안에 있는 것은 척수신경이 나오는 것을 척수의 목 부분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거 안에 있는 거는요, 요 네모 안에 박스에 들어있는 거는 척수를 그 뒤에서 본 그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에게 1교시 동안 보여준 그 그림을 정리한 겁니다. 자, 쉬고요. 정확하게 다음 시간 정시에 다음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